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 담화를 나눌 기사는 조선일보 우리 신문 지면만 보셨으면 놓쳤을 기사를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의 인연, 5천원권 지폐를 보면 알 수 있다. 요거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5천원권 지폐의 뒷면에 그려진 그림,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이창용 총재의 조상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이 지폐를 발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행 새로 총재가 되신 분이 자기 조상이 그린 그림이 이 지폐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분이 심사임당의 후손이라는 소문들이 경제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심사임당의 아들이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유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이 있고요. 그 동생, 그러니까 심사임당의 막내 아들이 이우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서화가였어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이 이우라는 분의 16대 종손입니다. 직계 후손이라는 얘기죠. 이창용 총재 되게 이렇게 수제 집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창용 총재가 이 서울대에 나오셔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셨고, 그 동생이 이 의사신데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암병원 원장이세요. 동생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남다른 이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대 박사, 경제학 박사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이라고 거기도 교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경제부처에 차관을 하신 거죠. 그리고 ADB라고 아시아개발은행 거기서 고위직이셨고, 그 다음에 IMF, 한국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국제통화기금에서 처음으로 국장급 이상 간부가 됐어요. 한국 사람으로.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하셨는데, 그런 아주 남다른 독특한 그런 이력이 크게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애매했던 거죠. 자, 3월 9일이 대선이었죠. 그리고 전임 이주열 총재는 3월 말까지 임기였어요. 그럼 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이 되기 전에 하는 총재를, 차기 총재를 지명을 했어야 맞아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늦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 측하고 청와대하고 약간의 긴장관계, 줄다리기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총재가 없어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이제 나중에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본인의 생각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지금 미국에서 빅스텝이라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한국에서는 빅스텝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물가 오름세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해도 경제성장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경제구조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창용 총재는 민간주도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창용 총재가 이끌어갈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의 손인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